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처음 보는 낯선 이들까지 사람과의 만남은 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말을 나누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자리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 마주했을 때 이유 없이 편안하거나 불편했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떠올려 보면 그때 그 첫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곤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단순히 생김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세월과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기록입니다. 기쁨이 많았던 삶은 웃음이 주름에 남고, 늘 짜증과 불만을 품고 살아온 얼굴은 굳어진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눈빛 하나에도, 입꼬리의 방향에도, 이마에 새겨진 잔주름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배어 있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흔적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얼굴을 보라고, 특히 한 부분만 보아도 본성을 읽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통해 본심을 알아채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 어떤 얼굴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은 살아온 세월과 내면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을 단순히 외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얼굴은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사랑 같은 감정들이 세월 속에서 표정과 주름으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단 몇 초 만에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상대의 얼굴에서 신뢰할 수 있을지, 가까이 다가가도 될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지만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묻어나는 나이가 되면 타인의 얼굴을 통해 그 마음결을 읽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오랜 세월 속에 쌓인 감정은 얼굴에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지나온 계절을 보여주듯 얼굴 역시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지도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첫인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얼굴에서 얻은 정보가 관계의 문을 열기도 하고 반대로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터득한 경험의 지혜입니다. 수많은 만남을 통해 사람을 관찰하며 축적된 삶의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미신이라며 고개를 젓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도 얼굴과 표정이 신뢰와 호감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차례 증명했습니다. 눈빛과 미소, 입술의 움직임과 이마의 주름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의 얼굴을 읽어내는 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얼굴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감정과 표정이 쌓여 결국 나의 얼굴을 만듭니다. 그러니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의 기록이며 앞으로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예로부터 불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눈빛만큼은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고 웃음도 억지로 지을 수 있지만 눈빛은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언어입니다. 활짝 웃는 얼굴이라도 눈빛이 흔들리거나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 속에는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웃는 사람의 눈빛은 언제나 온화하고 따뜻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눈빛이 가진 힘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순간적으로 얼굴 근육에 나타나는데 이를 미세표정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0.2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눈과 주변 근육이 미세하게 반응하면서 본심이 드러나는데 이 변화는 거짓말로 감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신뢰감을 느끼거나 경계심을 가지는 것도 결국 이런 무의식적인 신호를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들어준다면 그 순간 우리는 존중과 신뢰를 느낍니다. 하지만 눈을 피하거나 산만하게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마음이 닫혀 있거나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작은 눈빛의 차이가 관계의 시작과 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먼저 눈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눈빛은 단순히 시선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은 말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기억 속에 남습니다. 결국 눈빛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가장 깊은 창이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입꼬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표정입니다. 어떤 이는 특별히 웃으려 하지 않아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기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표정의 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존중받는 느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언의 정서 조절 효과라고 부르는데 단순한 표정 하나가 주변 사람의 감정을 부드럽게 안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결국 입꼬리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입꼬리가 늘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얼굴은 대체로 불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품고 살아온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젊었을 때는 순간적인 표정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된 감정은 얼굴 근육을 굳게 만들어 결국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입꼬리의 방향은 마음의 방향을 따른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얼굴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안고 살아온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가기 망설이게 하지만 선량한 마음으로 살아온 얼굴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입꼬리가 전하는 작은 신호는 곧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자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이마에 새겨진 주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흔적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마가 찌푸려지고 주름이 잡히곤 합니다. 이런 흔적은 오랜 세월 동안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한 마음의 자취로 남습니다. 실제로 임상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마에 주름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이들의 아픔과 기쁨에 함께 반응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마주름은 단순한 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주고 함께 걸어온 삶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간을 늘 찌푸리는 습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늘 불만이나 분노를 품고 살아온 사람은
얼굴 중앙이 굳어버려 인상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그런 얼굴을 보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미간에 자리 잡은 굳은 선은 마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주름이 어떤 마음으로 새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며 남긴 흔적은 따뜻한 인상으로 남아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불평과 짜증으로 쌓인 주름은 냉랭한 인상으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얼굴은 이렇게 살아온 마음의 태도를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결국 이마와 미간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왔는지를 말없이 드러내는 기록인 셈입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는 단순한 외형을 넘어 상대가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특히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이 넉넉한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뢰가 생기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을 관찰하며 쌓아온 지혜와도 연결됩니다. 관상에서는 이런 형태의 코를 재물코 혹은 보호코라 부르며 너그러움과 포용력을 상징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둥근 윤곽과 부드러운 형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낯선 이를 만났을 때 단 0.1초 만에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는 연구처럼 얼굴의 중심은 무의식적인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둥글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코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고 갈등을 피하며 조화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은 마음의 너그러움과 연결되고 그 따뜻함은 주변 사람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공자가 덕은 얼굴에 나타나 남의 마음을 쉬게 한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따뜻한 마음은 얼굴에 드러나고 특히 코끝과 콧방울 같은 중심 부위에서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얼굴을 볼 때 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김새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결과 성향을 읽어내기 위함입니다. 너그럽고 포용적인 마음은 결국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그 따뜻한 기운은 곁에 있는 이들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끝 하나가 말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삶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눈, 코, 입, 이마처럼 각각의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특징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 전체에서 흐르는 표정과 기운입니다. 그 사람과 마주했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지는지는 전체적인 얼굴의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도 무덤덤한 사람,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얼굴에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큰 장벽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 이론의 결핍이라고 부르는데 타인의 감정을 느끼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얼굴에 무표정과 단조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감정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 얼굴 말입니다. 이런 얼굴은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더욱 깊고 든든하게 이어줍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감정이 얼굴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쁘거나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감정을 함께 나누고 상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얼굴이야말로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얼굴.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얼굴 전체의 분위기는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관계의 깊이를 말없이 드러내는 가장 큰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얼굴의 여러 부분을 통해 본성을 읽는 방법을 살펴보았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얼굴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얼굴은 말없는 자서전입니다. 하루하루의 감정과 태도가 쌓여 결국 지금의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밝은 미소 하나, 온화한 눈빛 하나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인상, 다친 표정 하나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좋은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매일 쌓아온 작은 감정과 선택이 얼굴의 선을 만들고 표정을 바꾸며 나의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우리가 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얼굴이 전하는 따뜻한 기운,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얼굴을 바라보며 본성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자연스레 얼굴에 묻어나고 그 얼굴은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좋은 얼굴이란 꾸미지 않아도 드러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외모는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더욱 빛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남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지닌 얼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나를 증명하는 가장 진솔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미소와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굴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읽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창이고 입꼬리는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며 이마와 미간의 주름은 공감과 마음의 기록이 되고 코끝은 너그러움과 신뢰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 전체가 풍기는 분위기와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진심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감정과 선택이 쌓여 지금의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밝은 미소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선물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얼굴은 삶의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값진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편안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